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획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앵그리 블루 집회 때 사회 보고 좀 몸살 안 났습니까? 뭐 요즘에 제가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날 뭐 특히 이제 몸살 난 건 없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사회 보면서 위에서 보니까 한 저번 집회부터 최소한 2배 이상, 한 3배 가까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2.5배 정도 왔다 최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그 소장님이 늘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제 뭐 가치들, 그런 정책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늘고 있다. 그런 증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 큰 고생하셨고 아닙니다. 별로 한 게 없고 계속 저는 후회가 됩니다. 이게 사회를 잘 못 봐가지고요. 뭐 사회라는 게 뭐 출연자들도 애미긴 사람 많은데 뭐 괜찮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목함 그 북한 노크 기순 관련해서 합참 의장한테 경고를 하고 이제 군단장을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은 이걸 갖다가 경계 실패해서 방파제까지 이제 북한 어선이 올 때까지 뭐 발견 못했다. 그 책임만 묻는 거지. 그렇죠. 이 사안에 있어서 감추려고 하고 속였던 부분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무슨 뭐 그 조건 없는 등원이다, 패스트 트랙이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게 이게 묻혀버린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안보다 이 그 목선이 이제 놓고 기준한 부분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이 그 목선 이 놓고 기준 이것부터 쟁점화 시켜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놓고 기준뿐만 아니라 왜 왔는지, 와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부터 이게 지금 그 대대적으로 이제 어떤 검증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근데 그걸 이제 이슈화 시켜주는 게 정치권인데 이게 좀 묻혀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래 가서는 안 된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 뭐 그렇죠. 삼척 방파제에 상륙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를 하고. 그렇죠. 그 이제 처음에 그걸 갖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진 찍고 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표류하는 거를 데리고 왔더만은 기순하려더라. 뭐 표류하는 사람. 그래서 표류라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거고. 표류라는 말이. 그 사람들 얼굴이나 옷 입은 거나 배 모양을 보면 고기 잡다가 표류한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갖다가 전체를 그림을 바꿨는데 그걸 갖다가 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자꾸 거짓말을 나오면서 의문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애초에 아예 기순이 아니라 북한이 의도적으로 간첩을 내려보내서 아니 그러니까 간첩이 옛날처럼 굳이 숨을 필요도 없어요. 왜? 뭐 온 사방에 뭐 간첩이 수두룩한 나라에 굳이 뭐 간첩이라고 숨어서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뭐 그냥 일반 탈북자처럼 기순하고 간첩처럼 남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곧바로 그냥 북한에서 한국을 내리보내서 한국 군인들이 이걸 발견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걸 테스트한 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가 그 거짓말을 고수하니까 이제 경계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처벌을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의 부분은 사라지는데 진실은 거짓말에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거짓말을 한 부분이 사라져 버렸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진실을 감추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계속 저는 그 노크 기준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감추려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뭐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밝혀내야죠. 이게 왜냐하면 국가 안보랑 직결되고 우리 안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딴 거
열일 제쳐놓고 이거부터 이제 밝혀가지고 일벌 100개 하고 최소한 대통령 사과 정도는 받아내야죠. 이 부분 같은 경우. 네, 한국당 이걸 하겠는가 의문입니다. 자, 문화일보에 오늘 그 수요일인데요. 녹화하는 날. 우리나라 밤에 외국인이 그 성매매하는 여성이 323명이나 적발됐대요. 어디? 외국인 성매매가. 아, 외국인요? 예. 태국이 245명, 중국이 51명, 업주 포함해서 683명을 검거했다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우리나라 와서 성매매업을 한다 그 말. 외국 여성이 한다는 여성이 거죠. 우리나라 사람 포주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 여성들을 데려가 가지고 예. 성매매를 시키면 예. 요즘 한국 여성들은 뭐 독자적으로 혼자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성매매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많잖아요. 채팅앱하고 뭐 옛날처럼 뭐 성매매를 사창가가 집창촌이나, 집창촌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제 성매매를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보조가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 여성 같은 또 경우에는 다르겠네. 한국에 와서 독자적으로 뭐 그렇죠. 근거지를 마련할 예. 수 없으니까 이제 이 포주와 이제 외국인 여성 성매매에 개입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참 외국인 이제 노동자들 문제도 심각한데 예. 외국인 성매매까지 예. 왜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추방해라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뺏어가고 있다. 이런 시위를 안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 생각하고 이제 저는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측을 좀 해보자면요. 그 이제 어떤 이제 요즘에 그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대학들이 이제 학생 모집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인 척 들어와가지고 어떤 유학 비자를 받는다거나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예. 그 연령대가 성매매 연령하고 그렇죠. 겹치니까. 20대 뭐 초반. 예, 예. 그래서 저는 학사 관리를 철저히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왔는데 정말 수업 제대로 듣고 그 연구를 똑바로 안 하면 뭐 어떻게 추방을 한다든지 학사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한 30만 원, 50만 원 받던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성매매를 하면 한 10배쯤 예. 더 받는데 지금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면 예. 이 성매매 단가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이런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면 단가가 낮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또 낮은 단가 쪽에 수요가 별도로 형성되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양극화군요. 네, 그래가지고 예. 아예 그냥 불법 고용주가 예. 무비자로 입국시켜서 뭐 그죠. 예, 이렇게 성매매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 타이 마사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마사지. 그래서 언제부턴가 태국 여성들이 이제 마사지 하러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예. 이제 마사지는 뒷전이고 마사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성매매로 이제 예. 업종을 이 바꾸는 이런 일이 많아서 매매 성매매 여성 적발 중에서 대다수가 태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참 우리나라만큼 뭐 어느 나라든 성매매가 없는 나라는 없는데 예. 우리나라만큼 성매매가 온 생활 현장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자리 잡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뭐 이강자 무슨 경찰총장 김강자입니까?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게 그 성매매 방지법의 어떤 그 뭐 효용성을 다 떠나서 막상 해보니 이제는 정말 가정집 깊숙이 지금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를 번져가지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이나 뭐 그런 이제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굉장히 비교육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럼 그래서 저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저기 뭐 비교육을 따지기 전에 보건위생에 심각한 그렇죠, 문제가 위생, 생겼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창가에는 예. 보건소가 있고 예. 그래서 이 성매매 여성들이 보건소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성병 검사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받아서 관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성매매법을 통해서 불법으로 하니까 예. 그게 전부 다 오피스텔이나 건물로 그렇죠, 들어와서 예. 숨어버렸잖아요. 예, 가정으로 심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가서 성매매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런 데 숨어가지고 그렇죠. 바로 옆에 있어요. 채팅 앱이니 요즘 뭐 예, 예. 트위터니 예.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성매매 남성을 카카오톡이니 뭐 또 이렇게 길거리에 뿌리고 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SNS가 성매매의 제일 큰 홍보 수단이래요. 그렇죠. 기사 SNS가.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하니까 성평 관리도 안 되고 안 되고 범죄도 생각지도- 생길 수 있고. 범죄도 많이 네, 범죄도 많이 얼마나 생기고. 많은 범죄들이 네.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보니까 그거 뭐 무슨 뭐 이 성매매를 단속한다면서 그놈이 성매매의 포주 역할을 그렇죠. 해서 성매매 하는 애들을 다 지 밑에 거느리고 예. 설치되는 놈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예. 기가 차더만.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기사 받는 게 이제 그 어떤 성매매 여성이랑 모텔에 갔다가 성매매 여성을 살해를 하고 또 어디 뭐 도망 다니다가 뭐 이렇게 잡힌 뭐 경우도 있었고. 아까 그 단체 이름이 아청단 아동 뭐 및 예. 성매매 뭐 방지 예. 그러면서 길거리에 캠페인까지 하고 다니는 놈이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신종 대형 포주더라. 포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저도 이제 어떤 그 시민단체 하면서 어떤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이제 비판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론적인 탁상머리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 가지고 더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정말 그 특히나 이제 좌파 정책들 보면 그런 지금 뭐 오늘 말씀하시겠지만 자사고 정책도 그렇고 보면 그 어떤 이상론적인 탁상머리 정책 그거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성매매 여성들을요 다 등록시키고 국가가 예. 공장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서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등록시키고 예. 그리고 건강보건관리를 하고 착취를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된다 봐요. 유럽에 성매매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죠, 북유럽에. 근데 합법화된 나라에도 보면 성매매가 마약이나 이 갱단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매매라는 거는 반드시 마약, 그 다음에 조포, 이런 거하고 가치가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매매는 음성으로 놔두면 마약, 조폭하고 연결되거나 범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매매를 아예 등록시켜서 세금 내고 수입되면 세금 내고 예? 아니 성매매 여성도 세금 내고 건강 관리 받고 예. 금지. 그렇게 해서 직업으로서 성매매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낫고 또 그래야 음성화된 것보다 이렇게 공개화된 게 성매매의 가격도 이렇게 숨어서 하면 높았는데 왜냐면 처벌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가격도 안 높아지고 오히려 그거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 아니야. 좀 위선이라고 봐요. 난 성매매 특별법이.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보건위생이나 뭐 어떤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적인 부분이나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정서상은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라고 가장 어떤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면 저는 이제 그 어떤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어떤 나라든 이 평등이나 공정함 이런 게 완벽한 나라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어쨌든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됐다면 예. 그걸 갖다가 국가가 통제 관리를 하고 예. 그 속에서 이제 뭐 본인이든 또 성매수를 하는 사람이든 그런 부분이 좀 통제돼야지 법으로 금지했다고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독버섯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서 솔직히 뭐 이제는 성매매를 어디 가서 하는가 하는 개념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로도 엄청 나가고요.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하러. 맞습니다. 자, 태국 여성은 한국에 오고 한국 여성은 어디 가요? 미국 가고 캐나다 가고 호주 가고 그래요. 예. 이게 옳은 거냐는 거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본에도 많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위선 떨지 말고 진정으로 진보라면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예.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요즘 그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저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자, 거기에 지금 이 걸린 학교가 있고 떨어진 학교가 있고 그렇죠? 예, 예. 일단 이제 지금 가장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교가 그 상상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상상고가 탈락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게 핫 이슈고요. 그다음 해운대고도 떨어졌고 또 안산의 동산고도 떨어졌고 이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어제도 기자회견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비판하는 건 뭐냐면 첫째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문제 쟁점이 뭐냐면 대부분 일반고입니다. 자사고는 학교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3,000개 이상 되는 학교 중에 자사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게 문제냐 하면 그 이제 일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사고가 어떤 특권을 그러니까 자사고라는 이유로 대학을 잘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학종이라는 제도는 깜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자사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붙여주고 일반고면 아유 저기 수준 이제 낮은 애들이 있으니까 안 돼.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진보 교육감,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특권 학교다 바꿔야 된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자사고 이제 학부모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왜 진보 교육감, 좌파 교육감들이 이걸 없애려고 하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그냥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딴 이유도 없고. 내가 볼 때 이명박이 이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떤 걸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 한양평 예를 들어서 자신들은 특권층에 대해서 용납을 못한다. 자기들은 서민지향이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유형 자사고라는 이름이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더 고급 고등학교다. 그러니까 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 자녀는 일반 고등학교 가는데 자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속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없앤다고 때려야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일반 고등학교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재인한테 당신이 왜 공약으로 자사고를 내 그러냐 물어보면 문재인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뭐 쭉 하는 얘기 있죠. 뭐 고교 서열화가 어쩌고 뭐 특권학교가 어쩌고. 근데 자사고보다 더 위가 외고 아니에요? 외고도 아직 많잖아요. 많죠. 다 있잖아요. 옛날 외고들 오래된 거. 그다음 외고보다도 또 더한 과학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로 보면 과학고등학교 있고 외고 있고 영재학교, 국제학교 이런 거 있고 솔직히 자사고는 일반 고등학교 바로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유독 자사고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과학고, 영재학교 이런 데도 의대 많이 보내고 특권학교입니다. 근데 입시 기관화돼 있고 경쟁 심하고 자사고를 비판하는 그 논리가 그대로 그 과학고, 영재학교, 뭐 특목고, 외고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런 학교도 다 없애야 된다. 아예 그냥 특수한 고등학교 다 없애고 다 평준화 시켜가지고 어떤 평등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일관성이 있는데 그런 학교는 다 놔두고 유독 자사고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약한 골이라서 그렇다 봐요. 왜냐면 이거는 일반 운영은 특수목적 학교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인데 일반 고등학교들은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고등학교입니까? 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냥 정부의 이 학비 규정이나 그다음에 이런 통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 고등학교인데 자율형으로 이게 뭡니까? 아마 페이가 저기 등록금이 한 두세 배 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니까 통제에 벗어난 그러니까 외고나 특목고를 없애는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시비를 난 요거부터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외고로 특목고로 갈 거야. 한꺼번에 다 없애겠다면 이 숫자가 단합을 해갖고 데모를 하면 자사고, 특목고, 외고, 뭐 특수고등학교 학부모들이고 학생이고 다 데모를 하면 그 많잖아요. 근데 제일 약한 게 내가 볼 때는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에 생겼는데 일반 고등학교 큰 차이도 없고 솔직히 뭐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만 없애버리면 그냥 사립고등학교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럼 뺏어도 크게 반발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일반 자사고 중에서 지금 그냥 장사가 안 돼가 일반 고등학교 때는 학교도 많잖아요. 반납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약하니까 요놈들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돌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돌려? 외고. 그 다음에는 저 과학고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원래 빨갱이들이 적이 많을 때는
제일 약한 데부터 쳐가지고 예. 그놈 죽이고 그 다음에 니 이리 오라고 죽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감, 뭐 교육부총리, 민주당 의원, 예. 문재인이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는 데는 예. 사람은 항상 정치판에서는 표를 얻으려면 예. 이 분리통치, 그렇죠.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상의 적을 만들어가 그 적을 내가 타도하겠다. 자, 너네들은 저기에 보내지도 못하고 이 소외감을 느끼는 다수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적을 없애겠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라는 거하고 나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왜 올해 유독 이 지랄을 하느냐. 작년에는 이만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 이만큼 아니죠. 예? 이것들이 뭐 평가해서 다시 하려면 뭐 해마다 또 하는 평가 받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마다 한 번씩 봤죠. 5년만. 근데 5년 안에 돌아온 것만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5년 올해 돌아온 게 이제 이렇고 요거 말고도 또 빠져 있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되면 또 있을 거고 또 있을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시끄러웠잖아요. 이만큼은. 이만큼은 아니었죠. 작년에 왜? 시끄러워. 그런데 올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예. 내가 볼 때 총선을 앞두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자사고를 없애는 부분이 돈 안 들이고 예. 제일 이 없는 사람들, 예. 서민들 우리는 자사고를 보낼 자사고는 솔직히 뭐 돈만 좀 있으면 보낼 수도 있잖아요. 총부 차이가 크게 안 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점수 따기가 제일 좋다. 그래서 일부러 두들겨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지금 근데 흘러가는 분위기는 뭐냐면 그 이제 상상고를 폐지를 시키면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어. 특히나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뭐 정운천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이나 전북 쪽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멀쩡한 학교를 없애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소장님이 이제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이제 맞는 것 같고. 정운천이야 한국당 원래 한국당 출신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정세균이는 옛날 전북이지 지금은 종로구 지역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 이해관계도 없어. 예,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그런 표라는 부분도 있고 또 진보 교육 이제 좌파 진보 교육감들이 유독 김성환 뭐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나 그런 사람이 유독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약간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적인 부분도 좀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 같고. 야, 그게 당연히 깔려 복합적인 것 있겠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판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 단체 일반고 학부모님도 이제 그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비판한 부분은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사고를 존립할지 말지는 저는 그 학교 구성원들,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자사고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저는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교육감이 어떤 자신의 어떤 특정의 어떤 성향 때문에 이걸 막 그리고 어떤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자사고 한다고 정부가 돈 더 주는 거 있어요? 저 돈을 못 받죠 오히려. 못 받잖아요. 지원금을 못 받죠. 안 받고 지거가 저거 마음대로 그렇죠, 예.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자유를 예.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그런 학교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학상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부실한데 그런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한다지만 굴러가면 정부가 그렇죠.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 입장이 그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그걸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또 학교장까지 다 우리 자사고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아무 관련도 없는 교육감이 나서가지고 너네 자사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제 일반 이제 그냥 중립적인 사람들이 이제 자사고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인재가 먹여 살리는 나라고 인재가 나오려면 고등학교 때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게 이게 왜 문제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예. 자사고나 외고나 특수목적고나 이런 것들이 국제고등학교나 존재하는 이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누가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했으면 있지도 않았지만 예. 장사가 됐겠느냐?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안 되죠. 지방에 있는 예,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다닌 학교도 고등학교가 옛날에 이 시험처가 들어갈 때는 부산에서 제일 똥통학교였어요. 깡패학교. 저 밴두리에 구석에 있는 예. 깡패학교인데 유명한 깡패학교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위에 계신 선배님도요. 우리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지. 근데 뺑뺑이 돌리면서 예. 어느 날 이제 뭐 학교에서 공부를 좀 많이 시켰는지 뭐 어쨌든 서울대를 많이 들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부산에서 예. 막 서울대 반도 만들어갖고 막 그러면서 부작용도 있어서 나도 별로 그런 거 안 좋게 생각하는데 예. 어쨌거나 서울대를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였는데 저 학교는 서울대를 막 많이 들어간다. 예. 그렇게 부산에 예.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럴 때처럼 지금 학교들이 예. 그래도 조금 높고 낮고 이제 어느 서울대에 많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가에서 뺑뺑이에서 차이는 좀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학교가 영 엉터리는 별로 없었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거의 제대로 안 가르치잖아요. 애들은 전부 따로 배우잖아요. 학원에 가고 예. 과외를 하고요. 그렇죠. 수행 평가만 막.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래도 이런 데라도 또 뭐 외고라도 보내면 행편이 좀 되면 딱 고심입니다. 예,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러면 이유가 딱 맞습니다. 그 환경이 그래도 좀 면학 분위기가 좀 예, 좋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 일반 학교들은 또 학교 분위기가 뭐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한 이미 대학을 일찍 포기해버리는 애들이 한 30-40% 되니까 그런 애들이 그렇죠. 막 이게 학교 분위기를 그렇죠. 해친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데 애들을 보낼 거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감들이 치중해야 될 부분은 학교에 이 뭐라고 할까 경쟁력을 높여가 예. 선생들이 예. 예를 들어서 공부 잘 안 가르치고 학교 평가를 해서 교원 평가제. 예, 낮으면 그럼 선생들은 재임용 아니 교수도 재임용하고요. 예. 그런데 왜 선생은 제대로 가르치는데 노력을 안 하는데 평생 그냥 한 번 선생님은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교원 평가제를 도입을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있는데 그래서 소장님 말씀의 취지에 맞는 그 교원 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전교조가 학부모들이 제일 투쟁을 해야 될 부분이 가르칠 능력이 없는 선생은 학교 현장에서 도태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 그 학부모 단체 하지만은 맞습니다. 학부모 단체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학부모 단체들이 교원 평가를 철저히 해가 능력이 안 되는 선생을 도태시키고 그렇죠. 또 시골 학교나 밴드리 학교나 저 산골 학교일수록 선생님 임용될 때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도시에는 좀 안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평가를 해서 평가에 미달된 선생들은 일정한 비율로 한 15% 비율로 계속 퇴출을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임용 안 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숱하게 있잖아요. 대기도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네. 능력 없는 선생은 아니 딴 거는 몰라도 애들 가르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거는 능력 없는 선생이 그건 도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사 공무원이라 가지고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 때나 박근혜 정부에 때나 그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화됐죠. 그때도 교원 평가제가 예. 도태돼서 완전 평가해서 그렇죠. 도태시키겠다는 거 아니었잖아요. 약간의 불이익이나 그렇죠. 주는 예. 거지. 그래서 이제 전교조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난 잘라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선생들요. 아니 지금 공무원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할 때는 평가해서 성과급부터 시작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근데 이거 공무원하고 다른 게 학교 선생은 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에 대해서 대우를 좀 더 해주더라도 평가제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능력이 없는 교원은 그건 평생 가거든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애들 가르치는 게?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사람이 들어가면 대체로 교사들은 정년까지 채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평생 학교를 퍼질고 앉아가서 맞습니다. 애들 배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문제가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뭐 능력 없는 교사가 이제 학교에 가더라도 뭐 계속 능력이 없어도 뭐 아무런 제재를 받는다거나 뭐 징계를 받는다거나 아무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계속 가는 건 능력 없는 교사가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 더 정교조 활동 열심히 하면 그렇죠. 전교조 활동. 지역에서 참 촉망받는 정교조 고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교조 교사 정교조에 그런 폐해가 큽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어떤 이제 수시학종으로 가려는 것도 요즘은 이제 그 체제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이 선생의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게 실적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지금 수시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로 이제 가는 거니까 교사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가 이런 수시학종을 막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 이 우리가 제가 이 서민 파워플리즘 15조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핵심이 예. 교육 체계 개편인데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뭐 자세한데 길게 적을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육 체계 개편에는 반드시 교원 평가를 해서 일정한 정도의 실력 없는 교사는 도태시켜버리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력 있는 교사들은 페이를 교사들도 월급을 다르게 줘야 된다 봐요. 그래서 A 등급을 받은 인류 교사들은 월급을 한 2배 주고 예. 뭐 B 받으면 조금 많이 주고 C는 그냥 지금 수준 D, E 되면 월급을 확 작게 주고 F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봐. 그래가 젊고 교육 열의에 충만하고 실력 있는 애들이 계속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학교가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완전히 애들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예. 학교는 애들한테 손을 틀어버리고 예, 맞습니다. 그냥 데리고 놀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사고니 외고니 하고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사교육 엄청나게 이제 보내고 있고 오늘 이제 오다 기사 보니까 저출산에 예. 저출산의 1위 그러니까 저출산 이제 그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1위, 2위가 일자리와 교육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교육비라는 부분이 심각한데 교육비 사교육을 찾는 이유가 공교육이 안 되니까 사교육을 찾는 거죠. 예. 공교육 수준을 누가 만들까? 교사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예. 이 자사고 문제의 본질은 예. 나는 자사고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예. 지금 교육을 포기하다시피 한 예. 일반 이 학교들 일반고. 예. 일반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다 내려온 그 분위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원을 평가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학원 선생만큼 월급을 주더라도 주고 또 못하는 사람은 월급을 깎고 그리고 아예 일정 수준 미달되는 사람은 한 15%는 드러내서 물갈이를 하면 그 기다리고 이 몇 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교원들도 나이가 많아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하거나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요, 그건 도태시켜야죠. 일부는 관리직으로 보내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도태시켜야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교원직이 평생하는 직이 아니라 교수 재임용. 교수는 왜 재임용합니까? 교수. 이제 어떤 이제 교수가 이제 어떤 그 수업도 하고 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러니까 교수라는 게 일정 수준의 능력을 보유를 그렇죠. 계속 예. 하도록 자극을 주려고 예. 재임용을 하잖아요. 재임용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사도 재임용 제도를 평가 제도와 같이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예, 맞는 말씀. 예. 오늘 이 자사고 논란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